자, 오늘은 정말 뜨거운 이슈죠. 2025년 10월 29일에 발표된 한미 무역투자 협정, 이 역사적인 합의에 대해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야, 시작부터 장난이 아니죠.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산업부 장관을 터프한 협상가라고 불렀다. 이 말 한마디에 사실 모든 게 담겨 있다고 봐야 해요. 협상이 정말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. 그리고 바로 이 팽팽한 분위기 속에서 아주 독특한 구조의 합의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. 자, 그럼 이 복잡한 합의 어떻게 뜯어봐야 할까요? 먼저 큰 그림을 보고 3,500억 달러의 정체를 파헤친 다음에 숨겨진 경제적 안전장치들, 그리고 우리가 얻어낸 관세 혜택과 앞으로의 미래까지 이렇게 5단계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.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시작하죠. 네, 첫 번째 역사적인 합의입니다. 이게 사실 지난 7월에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됐었는데 그 이후로도 몇 달 동안 정말 치열한 후속 협상이 계속됐어요. 그리고 마침내 모든 세부 조건들이 공식적으로 딱 정리가 된 거죠. 자그마치 장관급 회담만 23번에 실무회의는 뭐 셀 수도 없었겠죠.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. 바로 이 끈질긴 과정이 그냥 숫자만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이 과정 속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 경제를 지킬 여러 보호 장치들이 탄생하게 된 거거든요. 자, 그럼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는 그 숫자, 3,500억 달러. 도대체 이게 뭘까요? 아니, 이 돈을 다 현금으로 준다는 건가?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아주 성격이 다른 두 가지 덩어리로 나눠서 봐야 해요. 네, 바로 이 숫자죠. 3,500억 달러. 신문 일면을 장식한 바로 그 숫자입니다.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 숫자가 아니라 그 안을 채우고 있는 내용이에요. 보시는 것처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. 하나는 2천억 달러 규모의 금융투자, 그리고 다른 하나는 1,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업 협력.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. 자, 그럼 뭐가 다르냐? 왼쪽의 금융투자는 말 그대로 현금이 나가는 거예요. 예전에 일본이 미국이랑 맺었던 것과 비슷한 방식이죠. 근데 오른쪽의 조선업 협력은 좀 다릅니다. 이건 우리 기업들이 주도해서 투자도 하고 보증도 서고 또 배를 만들 때 필요한 돈을 대주는 그런 방식이에요. 그러니까 당장 우리 외환보유고에서 큰 돈이 빠져나가는 부담을 확 줄여주는 아주 영리한 구조인 거죠. 그래도 어쨌든 2천억 달러라는 현금이 움직이는 건 사실이잖아요? 그럼 당연히 걱정이 되죠. 이러다 우리 외환 시장 흔들리는 거 아니야? 하고요. 그래서 우리 협상단이 정말 기가 막힌 안전장치들을 겹겹이 만들어 놨습니다. 한번 보시죠.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안전장치, 바로 이겁니다. 연간 투자 상한액. 무슨 일이 있어도 1년에 200억 달러 이상은 투자할 수 없도록 딱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. 이게 시장에 주는 충격을 흡수하는 첫 번째 방파제 역할을 하는 거죠. 그리고 또 하나, 돈을 당장 다 주는 게 아니에요. 일단 2029년까지 투자하겠다고 약속, 즉 약정만 하는 거고요. 실제 돈이 나가는 건 그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는 걸 봐가면서 아주 긴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나가는 겁니다. 그러니까 한 번에 큰 돈이 훅 빠져나갈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거죠. 여기에 또 다른 촘촘한 장치가 있습니다. 바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만 돈을 쓸 수 있다는 조항이에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문가들이 봤을 때, 아, 이 사업은 돈을 넣으면 원금이랑 이자까지 다 회수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건전한 사업에만 투자한다는 뜻입니다. 아무 때나 막 투자하는 걸 막는 거죠.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히게 똑똑한 방법이 바로 이 엄브렐라, 즉 우산 구조입니다. 이게 뭐냐면요. 여러 투자 프로젝트를 하나의 큰 우산 아래에 다 모아두는 거예요. 그래서 만약에 한쪽 프로젝트에서 손해가 나더라도 다른 쪽에서 번 돈으로 그걸 메꿔주는 거죠. 말 그대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되 그 바구니들을 다시 하나의 큰 우산으로 보호하는 아주 절묘한 방식입니다. 리스크를 확 줄여주겠죠? 이게 끝이 아닙니다. 안전장치가 정말 많아요. 예를 들어 갑자기 금융위기 같은 게 와서 시장이 불안해지면 우리가 미국에 지금은 돈 주기 힘드니 좀 기다려달라, 금액도 조정하자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고요. 심지어 20년이 지났는데도 원금 회수가 어려울 것 같으면 수익을 나누는 비율, 원래 50대 50인데 이것도 우리한테 유리하게 바꿀 수 있도록 했어요. 또 미국이 일방적으로
여기 투자해! 라고 막무가내로 나올 경우에 대비해서 반드시 우리랑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까지 만들어뒀습니다. 정말 든든하죠? 자,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리스크 관리를 했어요. 그럼 반대로 우리가 얻어온 건 뭘까요? 바로 관세입니다. 아주 중요한 것들을 얻어왔습니다. 가장 큰 건 역시 자동차입니다. 우리나라가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품목이잖아요. 기존에 25%나 되던 관세가 15%로 확 낮아졌습니다. 이건 정말 엄청난 성과예요. 우리의 최대 경쟁자인 일본이나 유럽연합과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. 자동차뿐만이 아니죠. 반도체, 우리 또 다른 핵심 산업이잖아요. 여기서도 우리의 최대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. 그 외에 의약품이나 목재 같은 품목에서도 가장 유리한 대우를 받는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았고요. FTA 혜택도 확실히 챙겼습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이번 합의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? 한마디로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양쪽 모두에게 말이죠. 특히 우리 기업들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. 미국이 대규모 투자를 할 때 이왕이면 한국 기업을 쓰자, 한국인 PM을 고용하자 이렇게 우대해주기로 했거든요. 게다가 미국 연방정부 소유의 땅을 빌리거나 전기나 수도 같은 걸 끌어올 때 또 각종 인허가를 받을 때도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 약속했습니다.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사업하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거죠. 그리고 얻어온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지켜낸 겁니다. 협상 때마다 가장 걱정되는 게 농산물 시장이잖아요. 쌀이나 쇠고기 같은 우리에게 아주 민감한 품목들. 이번 협상에서는 이 농산물 시장을 추가로 열어주지 않고 성공적으로 방어해냈습니다. 이것도 정말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죠. 자, 이렇게 모든 내용을 살펴봤는데요. 어떠신가요? 어쩌면 리스크가 굉장히 클 수도 있었던 거대한 투자 약속을 이렇게 여러 겹의 안전장치와 또 우리가 원하는 관세 혜택까지 얻어내는 기회로 바꿔냈습니다. 과연 이 터프했던 협상 결과물이 앞으로 벌어질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 파트너십의 새로운 모델, 새로운 청사진이 될 수 있을까요?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